안녕하세요, 주간노바의 쭈바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휴스턴 로켓츠가 1라운드에서 3명의 선수를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2021 NBA 드래프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NBA 드래프트는 모든 NBA 선수가 거쳐간 관문으로 선수들에게는 취직과도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선수들은 물론 실제 드래프트로 선수를 지명하는 구단 역시 드래프트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1984년 드래프트를 예로 들자면 마이클 조던을 지명할 수 있었음에도 샘 보유를 전체 2순위로 지명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이 드래프트 이후 8년 뒤 파이널에서 그들이 지나친 조던의 시카고 불스의 우승의 희생양이 되었고, 2013년 미러키 벅스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리스의 야니스 안테토쿤보란 청년을 드래프트하며 8년 뒤인 2021년 우승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지명을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떤 선수를 지명하느냐는 구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단별로 최고의 드래프트였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순간 몇몇 선수들이 머릿속을 스쳐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NBA의 30개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저의 의견으로 선정했으며 30개 구단이라 양이 많은 만큼 재밌고 간략하고 지루하지 않게 영혼을 갈아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애틀랜타 호크스입니다. 1954년 당시 미러키를 연고지로 두고 있던 호크스 구단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밥 패티스를 전체 2순위로 지명했습니다. 데뷔 첫 해에 신인왕을 차지한 패티스는 2년차부터 구단이 연고지를 세인트 루이스로 옮긴 후에도 맹활약하며 1958년에는 구단의 첫 우승이자 호크스 역사상 단 한 번의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당시 파이널 상대였던 보스턴 셀틱스는 1959년 파이널을 시작으로 무려 8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보스턴은 1957년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만약 당시 세인트루이스 호크스가 보스턴의 우승을 막지 못했다면 보스턴은 10년 연속 우승이라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업적을 달성하게 되었겠죠. 파워포워드와 센터를 오가던 패티스는 현대농구로 치면 카멜로 앤서니처럼 림과 조금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공격을 진행하던 선수로 호크스 구단의 최초이자 유일한 우승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최고의 드래프트로 선정했습니다. 총 17번의 NBA 우승을 차지한 명문 보스턴 셀틱스는 앞서 언급했듯 무려 8년 연속 NBA 우승을 차지했고, 이 중심에는 총 11번의 NBA 우승을 차지한 빌러셀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난무했던 50년대 흑인 최초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팀의 리더가 되어 위대한 업적을 쌓은 러셀이야말로 보스턴 구단을 넘어 파이널 MVP의 정식 명칭이 빌 러셀 파이널 MVP인 만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거론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아쉽게도 러셀은 1956년 드래프트 당시 세인트 루이스 호크스에 지명된 후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에 합류했기에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1978년 비록 본인이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진 않았지만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며 6순위로 보스턴에 지명을 받은 레리 버드는 1979년 10월 13일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를 통해 NBA에 데뷔했고, 러셀과 윌트 체인벌린에 이어 역대 3번째로 3년 연속 시즌 MVP를 수상하는 위엄을 보인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80년대에만 3번의 우승을 이뤄내며 매직 존슨과 더불어 NBA의 흥행과 패러다임 자체를 처음으로 바꾼 점에서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였음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브루클린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네츠 구단입니다. 1967년 뉴저지 아메리칸스라는 명으로 ABA에서 데뷔한 이 구단은 1974년과 76년 줄리어스 어빙이란 대스타를 앞세워 ABA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제이슨 키드를 앞세워 2번이나 파이널에 진출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임은 분명하지만 아쉽게도 두 선수 모두 네츠 구단에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아니기에 저는 1981년 3순위로 당시 뉴저지 네츠에 합류한 메릴랜드 대학 출신의 벅 윌리엄스를 선택했습니다. 8시즌 동안 구단과 함께하며 신인왕은 물론 구단 역대 누적 출전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벅 윌리엄스는 수비와 허슬, 리바운드에 능한 이상적인 파워포워드였는데요. 2008년 전체 10순위로 구단에 합류한 브룩 로페즈와 고민을 했는데 누적 승리 기호도 1위와 네츠 구단이 NBA로 처음 넘어왔을 때 팀을 이끌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생각했습니다. 1988년 창단한 샬럿 호네츠는 이래저래 아픈 역사를 가진 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조지 신 구단주의 사회적 논란과 흥행 문제까지 겹쳐 새 구장 건설도 미뤄지며 연고지를 뉴올리언스로 옮기게 되었고, 이후 샬럿 밥캐츠로 재창단,
2014-15 시즌부터 다시 호네츠를 팀명으로 쓰게 되었죠. 90년대 샬럿 꿀벌 군단을 이끌었던 알론조 모닝, 레리 존슨이 각각 3시즌과 5시즌이라는 짧은 시간을 함께한 반면 2011년 전체 9순위로 구단에 입단한 코네티컷 대학 출신의 켐바 워커는 8시즌 동안 팀을 이끌며 구단 역대 누적 출전 시간과 승리 기여도 1위는 물론 샬럿 소속으로 유일한 만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7승 59패, 승률 10.6%로 NBA 역대 최악의 시즌을 함께했지만 이후 팀을 다시 플레이오프로 이끈 점, 여기에 누적 기록까지 더해 워커를 선택했던 게 샬럿 호네츠 구단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의 우승을 모두 90년대에 이뤄낸 시카고 불스 구단이 1966년 창단 이후 가장 잘한 일은 바로 198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클 조던을 전체 3순위로 지명한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구단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는 당연히 조던이며, 이는 이 선수의 업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조던은 NBA를 넘어 전세계의 아이콘이 되었고, 만약 불스 구단이 향후 이 드래프트보다 뛰어난 드래프트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선수가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언급한 시카고 불스 최고의 드래프트를 찾는 것만큼이나 쉬우니까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초 후에 넘기겠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는 덩 노비츠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 댈러스 구단에 드래프트된 최고의 선수를 말한다면 노비츠키는 해당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98년 드래프트 당시 노비츠키는 전체 9순위로 밀워키 벅스에 지명되었다가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되어 팀에 합류했는데요. 댈러스 소속으로만 커리어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이 구단에 드래프트된 선수는 아니기에 1994년 2순위로 지명한 캘리포니아 대학 출신의 제이슨 키드를 매버릭스 구단이 선택한 최고의 드래프트로 선정했습니다. 8시즌 동안 댈러스 소속으로 신인왕과 올스타까지 경험한 키드는 대부분의 전성기를 피닉스 선즈와 뉴저지 네츠 소속으로 보냈지만 구단 최초의 우승을 함께 했고, 그로 인해 현재 감독직까지 맡게 된 걸 감안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1967년 덴버 로켓츠란 명으로 창단해 ABA에 속했던 너게츠 구단은 80년대 덕모 감독과 함께 런앤건을 앞세워 화끈한 공격농구를 보였고, 이 영향이었는지 공격에 특화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댄 이셀과 알렉스 잉글리시, 데이비드 탐슨 등이 있는데요. 이 선수들은 모두 타 구단에 드래프트된 선수들이기에 제외했고, 2014년 전체 41순위로 지명된 세르비아 출신의 빅맨 니콜라 요키치가 구단이 뽑은 최고의 드래프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스타성을 본다면 2003년에 카멜로 앤서니도 있지만 2라운더임에도 MVP까지 차지해 구단의 위상을 높인 요키치의 공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황금기는 누가 뭐래도 1980년대 중후반 백투백 우승을 차지했던 배드보이즈 시절이었습니다. 이 중심에 있던 아이제아 토마스는 인디애나 대학 출신으로 1981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 지명되었고, 1990년 파이널 MVP를 수상한 역대 최고의 포인트가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구단 역대 누적 득점과 어시스트, 스틸, 출전 시간에서 모두 1위인데요. 알렌 아이버슨과 팀 하더웨이 이전에 있던 드리블 마스터이자 기본기가 탄탄한 포인트 가드인 토마스 외에는 1970년 1순위로 지명된 밥 레니어나 1955년 당시 포트웨인 피스톤즈를 첫 파이널로 이끈 레리 파우스트가 있지만 창단 첫 우승을 이끈 토마스를 택한 드래프트를 최고로 정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946년 NBA의 전신이었던 BAA의 첫 시즌의 우승을 차지한 명문 구단입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워리어스로 창단된 이 구단을 대표한 많은 선수 중 개인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를 뽑자면 윌트 체인벌린이 있겠습니다. 체인벌린은 1959년 전체 3순위로 구단에 입단했는데, 당시 NBA 드래프트는 1949년부터 지역 연고제를 하는 NBA의 특성을 위해 지역 연고팀이 해당 지역의 신인을 우선 지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 체인벌린은 필라델피아 지역 출신이란 이유로 당시 워리어스의 연고지였던 필라델피아에 우선 지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65년부터 없어졌는데요. 워리어스 구단은 1962년부터 연고지를 필라델피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옮겼고, 필라델피아가 고향이었던 체인벌린은 결국 1965년 1월 16일 필라델피아를 연고지로 둔 세븐티식서스 구단으로 이적했습니다. 한 경기 100득점 기록, 평균 스탯만 보더라도 압도적인 이 선수는 NBA 역사상 최고의 경기 지배력을 가졌던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개인 기량으로는 체인벌린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그는 6시즌 동안 팀과 함께하며 우승에는 실패했고, 구단이 드래프트에서 얻은 성과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팀의 3번의 우승과 황금기를 불러온 스테픈 커리가 어울리겠습니다. 커리는 2009년 전체 7순위로 팀에 지명되어 지금까지 총 12시즌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워리어스 구단은 커리를 드래프트한 후 체계적인 리빌딩을 통해 5년 연속 파이널 진출과 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역대 NBA 정규리그 최다승인 73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해당 시즌 커리는 최초의 만장일치 MVP가 되었고, 체인벌린 이외에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후 팀 최초의 우승을 이끈 릭 베리가 있지만, 개인 기록까지 모두 챙기며 팀에 기여한 부분에서 커리를 뛰어넘는 선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67년 샌디에고 로켓츠로 창단한 휴스턴 로켓츠 구단은 통산 4번의 파이널에 진출했고, 1984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팀에 입단해 17시즌을 함께한 하킴 올라주어는 이 중 3번이나 팀과 함께한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입니다. 말년에 그의 에이전트였던 댄 패건의 협상 중단만 아니었다면 원클럽맨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을 제외한다면 휴스턴 프랜차이즈를 넘어 NBA 역사상 가장 완벽한 원클럽맨 중 하나로 남을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구단 누적 기록에서 1위를 차지한 올라주어는 특히나 그 마이클 조던이 있던 드래프트에서 당당히 1순위로 지명된 만큼 로켓츠 구단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였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NBA의 명언 중 왕은 왕국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디애나 페이서스 역대 최고의 선수 레지 밀러가 한 말인데요. UCLA 출신의 밀러는 1987년 전체 11순위로 인디애나에 지명되었고, 이후 18시즌 동안 인디애나 소속으로만 NBA 커리어를 치렀습니다. 오랜 시간 한 구단에서 뛴 만큼 대부분의 구단 누적 기록에서 1위에 있고, 비록 수상 횟수가 적고 우승 경험도 없지만 14시즌 연속 팀 내 승리 기여도 1위를 차지한 진정한 인디애나의 왕, 밀러가 인디애나 페이서스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LA 클리퍼스의 역대 누적 승리 기여도 1위에 올라있는 선수는 크리스 폴이며 2위는 디안드레 조던, 3위는 엘튼 브랜드입니다. 조던을 제외한 두 선수는 클리퍼스에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아니며, 만약 해당 구단에 드래프트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인왕 수상은 물론 랍시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블레이크 그리핀을 지명할 선택을 앞설 수는 없을 겁니다. 오클라호마 대학 출신의 그리핀은 2009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클리퍼스에 합류했고, 그 유명한 슬램덩크 콘테스트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클리퍼스와 8시즌을 보내는 동안 팀을 컨퍼런스 파이널로 이끌진 못했지만 소속 기간이나 인기 측면으로 봤을 때 클리퍼스 구단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더불어 NBA 최고의 명문팀인 만큼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한 최고의 팀인 LA 레이커스이지만, 구단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가 누구였는지를 고르는 건 너무 쉽습니다. 구단을 대표한 센터들인 카림 압둘 자바와 샤킬 오닐, 윌트 체인벌린은 모두 타 구단에서 드래프트된 선수들이며, 구단과 20시즌을 함께한 코비 브라이언트 역시 1996년 샬럿 호네츠에 드래프트 되었다가 곧바로 트레이드된 선수입니다. 제리 웨스트와 엘진 베일러는 모두 레이커스에 드래프트 되었지만 1979년 미시건 주립대학 출신으로 전체 1순위로 합류한 어빈 매직 존슨이 이뤄낸 것들을 이겨낼 순 없을 겁니다. 매직을 드래프트한 레이커스는 8번의 파이널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보스턴을 꺾은 것을 포함해 80년대에만 5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이 중심에 있던 선수를 드래프트한 것보다 위대한 선택은 없었다고 장담합니다. 1995년 밴쿠버를 연고지로 두고 창단한 그리즐리스 구단은 2001-2002 시즌부터 멤피스로 연고지를 이전했고, 2010년대 초반 일명 그리드 앤 그라인드라는 끈적한 농구로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이 중심에 있던 마이크 콘리는 2007년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에 입단해 총 12시즌 동안 팀을 이끌며 구단 역대 누적 출전 경기와 득점, 어시스트, 스틸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로 불림해 부족함이 없는 활약을 보였죠. 마크 가솔의 경우 2007년 48순위로 LA 레이커스에 지명되었고, 그의 형인 파우 가솔은 2001년 3순위로 애틀랜타 호크스에 지명되었으며, 두 선수 모두 트레이드를 통해 커리어를 그리즐리스 구단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16번째 팀인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지금까지 1초의 고민도 없이 선택했던 팀을 뽑자면 시카고 불스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휴스턴 로켓츠, LA 레이커스 정도가 있는데, 마이애미 역시 이와 비슷하게 선택이 되네요. 마케트 대학 출신의 드웨인 웨이드는 2003년 전체 5순위로 마이애미 구단에 합류한 이래 15시즌 동안 구단이 보유한 총 3번의 우승을 모두 경험한 진정한 프랜차이저입니다. 비록 구단의 아쉬운 대우로 인해 원클럽맨이 되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누적 기록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창단 첫 우승과 구단의 성공을 위해 연봉 삭감도 마다하지 않았던 웨이드는 마이애미에 있어서 시카고의 조던, 클리브랜드의 르브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30개 구단 중 선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구단입니다. 미러키 벅스는 1968년 창단 후 단 3시즌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1등 공신을 한 선수가 바로 1969년 1순위로 지명된 UCLA 출신의 루 엘신더, 현 카림 압둘 자바입니다.
비록 최전성기는 LA 레이커스 소속으로 보냈지만 카림은 미러키 소속으로 6시즌을 뛰면서 누적 득점과 리바운드, 승리 기여도에서 모두 1위에 올라있는 만큼 구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가 틀림없습니다. 단 이번 파이널에서 미러키가 역대 2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이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누적 기록과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카림에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8시즌을 뛴 야니스가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989년 창단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일명 늑대 군단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케빈 가넷은 늑대 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몰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세의 나이로 1995년 드래프트에 참여, 전체 5순위로 미네소타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은퇴 전까지 총 14시즌을 구단과 함께하며 구단의 누적 기록에서 전부 다 1위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네소타 구단이 가장 잘 뽑은 드래프트가 1995년의 케빈 가넷이 아니라는 이유는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뉴올리언스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는 2명으로 압축되는데 바로 2005년 전체 4순위의 크리스 폴과 2012년 전체 1순위의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저는 구단 역대 시즌 최다승인 56승 26패 기록과 해당 시즌 MVP 후보 2위까지 오르며 6시즌 동안 팀을 3번 플레이오프로 이끈 크리스 폴을 택하겠습니다. 누적 기록이나 스탯에서는 데이비스가 앞서고 있을 수는 있지만 폴이 드래프트 되었던 당시 뉴올리언스 지역은 태풍의 피해로 인해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고지를 사용했었고, 힘든 시기에 구단을 서부의 강팀으로 이끌었던 폴의 공을 더 높게 측정했습니다. 여기에 폴이 이적한 다음 시즌 팀 성적이 추락하며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얻어 데이비스를 지명했으니 결과적으로 폴의 이탈로 데이비스가 구단에 합류할 수 있었으니 뉴올리언스 구단 최고의 드래프트는 크리스 폴이 되겠습니다. 뉴욕 닉스의 황금기는 2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70년대 초반과 마이클 조던에 맞서던 90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들도 여기서 갈리는데요. 1985년 1순위로 드래프트된 패트릭 유잉이 대부분의 누적 기록에서 1위에 있어도 1970년과 73년 팀의 2번의 우승을 안기며 파이널 MVP를 모두 차지한 윌리스 리드보다 뛰어난 드래프트였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무릎 부상으로 인해 10시즌을 끝으로 커리어를 마감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리드의 등번호 19번은 뉴욕 닉스 구단 최초로 영국 앨범되었고, 더 캡틴이란 별명과 함께한 리드를 지명한 선택이 뉴욕 닉스 구단 최고의 드래프트였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계승한 팀으로 여기지만 NBA는 두 구단을 완전히 다른 구단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애틀 시와 구단 사이에서 연고지 이전과 경기장 계약 기간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결과 슈퍼소닉스 구단의 모든 권리와 기록, 업적은 시애틀 시가 갖게 되었고, 이후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전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구단은 사실상 썬더 구단으로 재창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시애틀 슈퍼소닉스 구단 레전드 게리 페이튼은 썬더 구단의 영국 앨범 제2의 썬더 구단 소속으로 뛴 적이 없기에 이를 거절한 걸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구단의 역사는 2008년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15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라 이번 컨텐츠에서 저는 두 구단을 통합해서 선정했습니다. 1979년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파이널 MVP 데니스 존슨, 9시즌 동안 구단과 함께했던 잭 시크마를 포함해 90년대 시애틀을 이끌었던 게리 페이튼 모두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연고지 이전 후 스포츠 불모지에 가까웠던 오클라호마 시티에 폭발적인 인기를 더하며 재창단 4시즌 만에 팀을 파이널로 이끌었던 양 구단을 통틀어 최초의 시즌 MVP를 수상한 케빈 듀란트를 썬더 구단이 뽑은 최고의 드래프트로 선정했습니다. 2007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시애틀에 입단한 듀란트는 7시즌을 팀과 함께한 이후 이별 과정이 깔끔하진 못했지만 이 후보에 거론될 수 있는 선수 중 유일하게 소닉스와 썬더 구단 소속으로 모두 경기를 치렀고, 악조건 속에서 팀을 급성장시켰다는 점을 가장 크게 적용했습니다. 올랜도 매직에 드래프트되어 구단을 대표한 선수는 2명으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바로 1992년 1순위였던 샤킬 오닐과 2004년 1순위인 드와이트 하워드입니다. 두 선수 모두 팀을 파이널로 이끄는 데 성공했는데요. 샤크가 단 4시즌을 팀과 함께한 반면 하워드는 8시즌을 함께하며 좀 더 많은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3년 연속 올해의 수비수 수상이라는 전무한 업적과 보스턴 셀틱스의 강세와 르브론 제임스의 존재에도 팀을 파이널로 이끌었던 건 하워드였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15시즌을 팀과 함께한 돌프 셰이스는 1955년 당시 시라큐즈 내셔널스였던 팀의 핵심 선수였으며, 이후 1963년부터 3년 동안 팀의 감독직도 맡았던 구단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입니다. 단
이 선수는 NBA가 출범되기 전인 BAA 당시 뉴욕 닉스에 드래프트 되었기에 해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당시 셰이스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던 할 그리어는 구단 대부분의 누적 기록에서 1위에 기록되어 있으며 1958년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합류한 선수입니다. 이후 구단의 우승에 관여했던 윌트 체인벌린과 1983년에 줄리어스 서빙과 모제스 말론은 모두 타 구단 드래프트 출신으로 이 기준에 벗어나기에 우승을 기준으로는 그리어가 선정되는 게 맞지만 183cm의 단신임에도 2001년 팀을 파이널로 이끌며 스타성에서는 가히 넘사벽의 인기를 보유했던 1996년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은 알렌 아이버슨을 선택하겠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50년대에 뛰었던 선수들이 현재의 아이버슨을 넘기란 힘들다고 판단했고 팬심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피닉스 선즈는 이번 시즌 파이널 준우승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 이 중심에는 2015년 13순위 지명을 받아 팀에 합류한 데빈 부커라는 프랜차이저가 있었죠. 부커가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보내느냐에 따라 대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백투백 MVP를 수상하며 피닉스의 2000년대 화끈한 공격농구를 이끈 스티브 내시가 지금까진 피닉스 구단이 뽑은 최고의 드래프트였다고 봅니다. 내시는 1996년 전체 15순위로 구단에 지명되어 벤치에서 출전하다가 댈러스로 이적 후 기량을 끌어올려 2004-2005 시즌에 다시 돌아왔고 이후 5번의 어시스트왕과 3번이나 180클럽을 달성하며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구단의 인기는 물론 개인 기록까지 모두 챙긴 내쉬를 피닉스 구단이 뽑은 최고의 드래프트로 선정했습니다. 1983년 드래프트 14순위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 지명된 휴스턴 대학 출신의 클라이드 드렉슬러는 데뷔 시즌 주전으로 단 3경기를 소화하며 평균 17분을 뛰며 7.7점을 기록하던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2년차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번이나 팀을 파이널에 이끈 리그 최고의 스윙맨 중 하나였죠. 구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건 1977년의 빌 월튼이지만 월튼은 단 4시즌을 뛰는데 그쳤고 그에 반해 드렉슬러는 12시즌 동안 뛰며 구단 누적 출전 경기 수, 시간, 득점, 스틸에서 모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팬심과 임팩트를 생각했을 때 드렉슬러 다음으로 상위권에 많이 랭크되어 있는 데미안 릴라드를 고려했지만 더 오랜 기간 더 좋은 성과를 냈던 드렉슬러를 선택했습니다. 1961-62 시즌 2년차 포인트가 되었던 오스카 로버트스는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이란 대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무려 55년이 지난 2016-17 시즌 러셀 웨스트브룩에 의해 유일한 기록이 아니게 되었죠. 신시내티 대학 출신의 로버트스는 1960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윌트 체인벌린의 경우처럼 우선 지명 제도로 같은 지역의 신시내티 로얄스에 지명되었고 이 구단이 바로 현재의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10시즌 동안 MVP와 신인왕을 모두 수상한 로버트스는 구단 역대 누적 득점, 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 선수를 제외하고 해당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를 찾는 건 꽤 어려워 보입니다. 어쩌면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보다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빠른 진행을 위해 10초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1995년 창단한 토론토 랩터스의 첫 우승을 이끈 카일 라우리는 2006년 멤피스 그리즐리스에 드래프트되었고 에어 캐나다란 별명으로 역대 최고의 덩커로 뽑히는 빈스 카터는 1998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되었습니다. 2003년 전체 4순위로 팀에 합류한 크리스 보시도 있지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출신으로 2009년 드래프트 전체 9순위로 토론토에 지명되어 9시즌을 함께한 더마 드로잔이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팀을 이끌었고 누적 출전 경기 수와 출전 시간, 득점에서 1위에 올라 있는데요. 드로잔과 토론토를 생각하면 뭔가 짠하면서도 아쉽네요. 유타 재즈 구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레전드는 2명입니다. 바로 칼 말론과 존 스타턴으로 두 선수는 모두 유타 재즈가 드래프트한 진정한 프랜차이저들입니다. 하지만 개인 수상에 있어 2번의 MVP를 차지한 말론이 더 좋은 드래프트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록 마지막 시즌 레이커스에서 한 시즌을 뛰며 원클럽맨으로 남진 못했지만 루이지애나 공대 출신으로 1985년 팀에 드래프트된 후 18시즌을 팀과 함께하는 동안 누적 득점과 리바운드, 출전 시간에서 1위를 기록한 말론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1968년 2순위로 당시 볼티모어 블리츠에 지명되어 캐피탈 블리츠, 워싱턴 블리츠로 변하는 과정을 모두 함께한 웨스 언셀드는 13시즌 동안 팀과 함께하며 1978년 구단 최초의 우승을 이끌며 파이널 MVP를 수상했습니다. 201cm의 단신 센터지만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극강의 보드 장악력을 겸비한 워싱턴의 전성기를 이끈 수호신으로 수상 기록이 적은 이유는 당시 상대했던 센터들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7시즌 동안 구단의 감독직도 맡았고 현재 그의 아들 웨스 언셀드 주니어가 팀의 감독이 된 만큼 워싱턴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이자 구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30개 구단이 드래프트한 최고의 선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